3단원 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한살이 정리하기. 오늘은 3단원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서 다뤘어요. 어떤 식물은 한 해살이, 어떤 식물은 여러 해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해살이는 뭐였고 여러 해살이는 뭐였나요? 한 해살이는 한살이 과정이 얼마의 기간 동안, 1년, 즉 한 해 안에 끝나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한 해살이, 한 해, 여러 해살이니까 여러 해로 바꾸면 되겠죠. 한살이 과정이 여러 해 반복되는 식물은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해살이는 벼 봤고요. 여러 해살이는 감나무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3단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68에서 71쪽, 실험관찰 34에서 37쪽입니다.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한살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식물의 한살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전에 68, 69쪽에 있는 미래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고 씨를 연구하는 과학자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봐주세요. 미래에는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노르웨이에는 100여 개국에서 보내온 쌀, 콩, 밀 등 다양한 씨가 있습니다. 특히 콩은 4만 가지 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질병 등에 대비하여 세계 식용식물의 씨를 보관하려고 세워졌습니다. 씨는 새로운 식량의 품종을 개발하거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기본 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소중합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입니다. 이곳은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입니다. 스발바르 저장고는 노르웨이가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 만든 세계 최초의 종자 저장 시설이죠. 해발 130m에 있는 언땅 지하에 위치한 저장고에는 1,500만 종의 씨 표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현재 각국에서 보낸 약 450만 종의 씨가 영하 18도에서 밀폐 보관되어 있답니다. 저장고는 지진이나 핵 폭발에도 견딜 수 있으며 전기 공급이 끊겨도 일정 기간 동안 자연 냉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 센터에서도 국내외 씨 약 1만 가지를 저장고에 보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는 씨의 질을 좋게 하거나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우수한 씨를 개발하는 일 등을 합니다. 이런 씨 연구는 생명공학, 새로운 재료 개발, 다양한 식품 산업 등과 관련지어 미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 새로운 식량의 품종을 개발하는 과학자, 씨에서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는 과학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 씨 저장고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종자보관소를 알아볼까요? 경상북도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지하터널형 구조의 종자보관소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종자보관소는 내부에 영하 20도씨, 습도 40%를 유지하는 장기 저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40m 수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하 벙커용 강화 콘크리트로 설계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외 종자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답니다. 우리 노르웨이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랑 우리나라에 있는 농업유전자원 센터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요, 세계 정부, 유전자은행, 연구소 등이 보유한 씨를 백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핵폭발 등의 대재앙이 나거나 분쟁 등에 대비하여 세계 식용식물의 씨를 반영구 보관합니다. 소행성 충격도 견딜 수 있고 자연 냉동 상태라 전기가 끊어져도 최소 200년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씨의 다양성은 인류의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서 1845년에
감자의 입마름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음식으로 한 가지 종류의 감자만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을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키우면 해충의 출현이나 기후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고 최악의 경우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2100년 지구 인구는 110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양도 풍부하면서 저렴한 식량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씨 보관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씨 저장고. 우리 처음에 과학책에서 식물의 한 살이 들어갈 때 48쪽에 보면 뭐 씨은행의 견학을 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씨 저장고가 있어서 200년 동안도 그 씨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기한 내용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3단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먼저 보고 실험 관찰을 정리할게요. 강낭콩을 기르면서 식물의 한 살이를 알아볼까요? 처음에 콩으로 있던 강낭콩에서 싹이 텄어요. 그리고 잎과 줄기가 자라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꼬투리가 생기면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 안에 있는 게 다시 강낭콩이 돼요. 이렇게 반복되죠. 이걸 우리는 한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의 한 살이는 씨, 싹이 튼다, 잎과 줄기가 자란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씨가 싹 터서 자라는데 어떤 조건이 영향을 줄까요? 물을 준 것, 물을 주지 않은 것. 씨가 싹 틀 때는요. 물을 줘야지 씨가 싹이 텄죠. 물을 주지 않으면 씨가 싹 트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씨가 싹 틀 때 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식물이 자랄 때에는 물을 준 거, 물을 주지 않는 거 이게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이 식물이 자랄 때도 필요하구나. 즉 씨가 싹 틀 때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구나. 식물이 자라는데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씨가 싹 틀 때에는 물 이외에도 적당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과 상온에 넣어두는 것의 성장 속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랄 때에는 물 이외에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지만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해야 이 잎이 노랗게 변해버리지 않고 초록 색깔로 유지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한 살이 71쪽이에요.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식물의 한 살이는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인간으로 치면 아가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서 죽는 그 과정, 수명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비슷하게 생각을 했죠. 한 살이. 한 해살이 식물이 있고요. 여러 해살이 식물이 있어요. 한 해살이 식물 벼. 씨앗이 있는데 싹이 터요. 잎과 줄기가 자라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어서 씨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한 해살이 식물의 한 살이었어요. 여기 여러 해살이 식물의 한 살이는요. 씨앗이 잎과 줄기가 자라서 몇 년 동안 적당 크기 나무로 자랍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뱅글뱅글 돌게 되죠. 잎과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요. 열매가 자라서 겨울을 보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곳에 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잎과 줄기가 다시 자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자라면서 다시 겨울을 보내요. 이게 다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살의 일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낭콩의 한 살이, 식물의 한 살이 첫 번째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는 붙임딱지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붙임딱지 붙이면 됩니다. 첫 번째 콩이었던 아이가요. 여기에서요. 싹이 터요. 싹이 텄다가 잎과 줄기가 자라요.
그 다음에 뭐가 갈까요? 네, 꽃이 펴요. 그 다음에 꽃이 지고 그 자리에 꼬투리가 생기죠. 이 안에 다시 열매가 맺혀서 씨앗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강낭콩의 한 살이에요. 스티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씨가 싹 터서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씨가 싹 터서 자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씨가 싹 트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고요.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씨가 싹 틀 때, 그리고 식물이 자라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써보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싹 틀 때 먼저 첫 번째 씨앗이에요. 씨가 싹 틀 때 첫 번째 콩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탈지면에 놓고 우리가 물을 충분히 주면 얘가 껍질을 찢어지면서 벗겨지면서 나오게 돼요. 물을 준 것. 근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것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 씨가 싹 틀려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두 번째, 우리는 이거 물 말고 또 다른 변인을 넣고 실험해 볼 수 있었죠. 이번에는 적당한 온도, 그래서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그냥 상온에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라는 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때는요, 물을 준 거, 물을 안 준 거 두 개 했어요. 이걸 보고도 우리는 아, 식물이 자랄 때 적당량의 물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식물이 자랄 때에는요, 물 이외에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적당한 온도 똑같이 필요해요. 또 빛이 필요합니다. 말했죠. 그 광합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영양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양분을 계속 만들어야 쑥쑥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식물의 한 살이 두 가지입니다. 한 살이가 두 개로 나눠졌죠? 한 해살이 식물과 여러 해살이 식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해살이 식물은 이거 뭔가요? 우리가 봤던 벼예요. 벼. 말고 또 뭐 있었죠? 여러 가지 말해줬었는데 뭐 강낭콩, 옥수수, 호박, 아니면 뭐 수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해살이 식물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한 살이를 거치고 일생을 마감하는 식물이구나. 벼, 수박, 강낭콩, 옥수수, 호박 등이 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해살이 식물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대표적으로 본 거는 감나무였죠. 그거 말고도 무궁화가 있어요. 네. 여러 해살이 식물은요,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한 살이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입니다. 감나무, 개나리, 사과나무, 무궁화 이런 것들이 여러 해살이 식물에 속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단원 내용을 다 했으니까 확인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실험 관찰 36쪽, 37쪽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